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놀부 김소장입니다. 네, 오늘부터 앞으로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소액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이 김 소장님 모셨고요. 경매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당연히 시세조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내가 물건을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물건 찾는 게 거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사실 물건을 먼저 찾아야 네. 시세조사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그에 맞는 뭐 현황이나 다 알고 나서 내가 늘지 말지를 아는 거니까. 네네. 경매를 아무리 배워도 물건을 찾는 재주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 수익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현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 물건을 잘 찾는 방법, 여기에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위주로 좀 얘기를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불필요한 경매 갔을 때 경매장 가면 뭘 해야 된다, 네.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이. 네네. 예, 자, 일단은 우리가 경매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난 하락장 봤을 때 네. 경매가 꽃을 폈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싸게 사고 싶었던 아파트, 네. 예, 경매로 절대 살 수 없었는데, 네. 지난 하락장에서는 이게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네.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22년 하반기 집값이 또 뭉개졌고, 네. 거기에 맞춰서 23년, 24년은 경매해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 가져오신 거 보니까 이렇네요. 12년도. 일단 12년도가 지금 상황을 복귀해보기 가장 좋은 기점이 아닐까라고 제일 해서 이제 어두웠던 시기. 네. 14년 병신. 네. 그리고 네. 어떤 뉴스는 보니까 뭐 이거를 넘어서 IMF 수준까지 뭐 부동산이 망가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일본 얘기랑 IMF 얘기는 빠지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사례를 일단 제가 좀 비교해 보고자 해서 12년 데이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한번 매각가율을 뽑아봤더니 네. 보시다시피 60%, 70%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아파트 경매장에선 볼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랬던 게 13년도, 14년도쯤 오면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회복해 네, 맞아요. 나갔잖아요. 14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고 13년 하반기부터 네네.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될 때 분위기를 보자라고 해서 14년도 네. 14년도 데이터를 봤더니 이제는 낙찰가율이 80%, 90%까지 회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80%입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보니까 네. 이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렇죠. 네, 이때로 가고 싶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워커힐도 지금 가격 보세요. 네. 네, 12억대. 그리고 위에 있는 뭐 신월시형 같은 네. 경우도 1억 8천? 와, 미쳤네요. 이 기회가 저는 이제 곧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네. 온다. 그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제가 좀 보자면 네. 노무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22년도 상반기까지는 매매 시장도 당연하고 100%네요. 예. 그냥 100%. 100% 사실 100%에만 받아도 잘 받는 수준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 100%가 넘어가는 낙찰가율이 만들어졌었는데 네. 문제는 지금 현 시점 하반기 네. 하반기로 와서 보니까 다시 60%대가 나오네요. 이게 우리가 첫 장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직은 80%대가 좀 있는데 네. 60%대가 많이 등장하네요. 네. 낙찰률이 떨어진 게 보입니다. 60%, 70%. 네, 더군다나 이제 더 안 좋은 건 금리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응찰자 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또 사실 네. 풀어보면 이제는 있는 사람들만 또 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경쟁자가 많아서 가격을 더 써야 되는데 네, 네. 경쟁자가 없으면 고를 내가 수 쓰는 있죠. 가격이 네. 곧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23년도 돼서 뭐 어떻게 뭐 다이나믹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조금씩 찾아 놓으셔야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3년, 24년, 뭐 어쩌면 25년까지 경매로 네. 충분히 재미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드디어 왔기 때문에 네. 저도 시청자님들께 약속을 했고 네. 이제 조만간 경매해가 오니 경매 강의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물건들,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반값, 반의 반값 네. 물건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소장님과 함께 소액 경매, 일단 방송으로는 2주의 물건 해가지고 찜한 물건만 한 번씩 보여드릴 거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찾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따로 또 매주 진행하는 강의와
정규 강의가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면 물건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황은 알겠고 네. 물건 하나 네. 오픈하자고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아무리 장이 얼어붙었다고 해도 아파트 인기는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네.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만큼 가장 헌금성이 뛰어난 용도는 없으니까 아파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물건이 이제 경기도 수원에 있는 망포 마을 현대 2차 아이파크입니다. 네. 네. 딱 면적에서 보다시피 85제곱미터 가장 인기 있는 9평. 네. 그리고 현황도도 잠깐 보자면 가장 인기 좋은 3베이 구조. 가장 노멀하고 가장 살기 편안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판상형 3베이. 네. 현재 지금 감정가는 6억 2,600만 원인데요. 네. 이 감정가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 3월 달 정도에 매겨진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최상점이죠. 그렇죠. 하락을 전혀 쳐맞지 않은 3월부터 금리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저 아파트 6억이야 그러면 욕먹죠. 지금 그러면서 시세를 한번 보죠. 네. 지금 여기가 시세가 얼마냐. 자, 보면은 직전에 10월 거래된 게 22년 10월 거래가가 5억 5천에 있고요. 지금 급매물이 4억 7천이 제일 최저가 호가로 되어 있네요. 4억 7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4억 7천으로 요걸 다시 보자고요. 자, 그럼 4억 7천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2회 유찰을 거쳐서 3억 600만 원대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값이네요. 진짜. 사실 이것만 해도 처음 개시 결정 이후 반값 아파트.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유찰됐단 말이에요. 지금 4억 3,800 정도면 괜찮을 법한데 왜 또 유찰이 됐을까? 사실 경매 부분에서 가장 일반 매매보다 좀 취약한 부분 하나가 보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질 못하고 사기 때문에. 근데 상승기에는 안 보고 그냥 돈 넣잖아요. 물론 그렇죠. 전화해서 저 쓸게요 지금. 그렇죠. 돈부터. 뭐 계약금부터 보내고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는 내가 봐야지. 골라야 살 수 있는 곳이니까 바닥도 봐야지. 그렇죠. 다 내부도 봐야지. 보일러도 봐야지. 그럼요. 지금은. 다 봐야죠. 그 중에도 좋은 것도 싼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가격 3억 600만 원대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아이파크가 그래도 전세 시세가 꽤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것도 확인해야죠. 우리가 이거를 전세로 했을 때 최저가는 또 얼마냐? 자, 보면 지금 3억 2천이 최저가예요. 여기도 지금 연차가 2002년이니까 좀 됐단 말이에요. 이제 20년 전. 된 거라서 그러면 3억 2천을 기점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전세 금액보다도 낮은 거네요. 낮은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아파트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용도, 면적,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아파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시기에 샀다가 좀 나중에 갔을 때 좋아질 때 나는 들어간 돈이 없이 이제 수익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빵 투자, 빵원 투자.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뭐 1억 투자가 아니라 빵원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죠. 그냥 가격만 보고 덤빌 수 없잖아요. 그럼요. 왜 4억 3천인데도 유찰이 됐을까? 또 3억까지 됐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를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임차인부터. 그렇죠. 임차인이 살고 있느냐 혹은 소유주가 직접 살고 있느냐 가장 중요하겠죠. 누가 살고 있나요? 법원에서 조사해준 바에 의하면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치가 좀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이분이 더 입찰자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입신고 날짜는 있는데요.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글쎄요. 뭐 사연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건 만약 진성 임차인이라면 나는 내 입찰 보증금은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여기서 살 거야. 버틸 거야. 나 못 쫓아내. 라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 받아도 골머리 썩는 거죠. 사용 수익화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임차인은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게 21년 8월이네요. 또 공교롭게. 얼마 안 됐습니다. 경매 개시 시점이랑 딱 비교를 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죠. 경매 신청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빚이 또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지금 등기부 현황을 좀 보시면 현재 소유자분이 만약에 거주하시고 계신다라는 가정이라면 다 잃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 재산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낙찰되는 금액을 전부 다 채권자에게 반환을 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명도 협의를 조금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네요. 명도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추가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네. 뭘까요? 점유자가 소유자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임차인은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입찰 가격만 잘 선정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네. 문제는 이 첫 번째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는 조금 수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후순위로 대출을 해주는 근저당권자가 은행이거든요. 물론 저축은행이긴 하지만 네네. 저축은행급 정도 되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후순위 대출을 안 해주죠.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순위에게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선순위 근저당을 그대로 살려둔 상태로 후순위 대출을 또 해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선순위 대출이 무언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등기부번을 한번 찾아봤더니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소가 같습니다. 같은 단지다네요. 네, 같은 단지고 같은 동이고 같은 호수입니다. 보시면 201동 1505호, 맞네요. 201동 1505호. 그리고 현재 소유자는 77년생이고 근저당권자가 51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추천해 보건데 부모 자식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에게 근저당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부모님이다. 부모님인 이 채권자가 만약에 내가 돈을 회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입찰을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에 낙찰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이 김모모 씨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얼마에 낙찰되든지 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분은 자기 안전마진 때문에라도 이 금액은 최소한으로 쓰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낙찰받고 싶으시다면 다만 100원이라도 그 금액보단 높이 쓰셔야 되겠죠. 네. 사실 이 정도면 굉장한 팁인데. 네, 맞습니다. 그걸 또 알려주기 위해서 경매 김 소장님이 계신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가격을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금액도 있긴 하지만 감정가가 어쨌고 지금 최저 입찰가가 어떨지 모르겠고 현재 전세 시세 입찰받는데 권리사항 문제 전혀 없으니까 내가 가격만 잘 설정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낼 거냐에 따라서 저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남기려고 입찰을 들어가는데 3천만 원 남기려고 입찰 들어온 사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못 이기죠. 네, 절대 못 이겨요. 저는 1억 남기려고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실거주 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 거죠. 못 이깁니다. 지금 최소 금액은 제가 아까 잠깐 팁을 드렸죠. 최소 금액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 금액 이상 내가 낙찰을 이제 기입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얼마의 수익화 할 거냐, 얼마의 수익률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라는 특수성하고 현재 시세인 뭐 최저가 4억 7천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매를 갖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굳이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임차인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힘든 거는 아니거든요. 임차인이 있음으로써 해서 명도가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임차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임차인들은 또 역으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면 낙찰자와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자의 도장 날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법원에서 돌려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가 봤을 때 꼭 소유자가 있다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래요. 처음에는 갔을 때 누구냐 화내고 적대적으로 하는데 어디서 좀 알아보고 나서는 들어오세요. 그렇죠. 바뀌어. 그럼요. 바뀌더라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소액 경매 우리 김 소장님과 함께 단가 물건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포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도 좋은 핫한 물건 반값이면 좋고 반의 반값이면 더 좋고 그런 물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주 이 진행을 하고 있는 수요일 강의에 우리 김 소장님이 30분씩 미니 강의를 해주시고 있고요. 또 종교 강의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월달 강의는 그래도 벌써 인원이 다 차가지고 제가 네. 추가적으로 모집을 못하고 있고 현재 2월 반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재수없지만 제 자랑 잠깐 하자면 그 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경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시간 꼭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 소장님은 운둔고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해서 영상 찍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그냥 소액으로 해서 몇 분만 데리고 계속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만들 줄 아시고 또 절대 큰 금액이 들어가는 물건들은 안 하시고 작게 들어가는 물건들만 해서 이것을 여러 개를 운용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기에 더 맞는 거예요. 하락기에 큰 돈 들이는 것보다는 소액 투자해서 그것도 경매로 네.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은 적고 또 물건 가격은 더 싼 네. 그런 물건을 찾는 기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저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규 강의 또 한 달 과정이라면서요. 네, 한 달 과정입니다. 뭐 어디 가면 2달이다 뭐 8회 막 이렇게 뭐 임장도 가고 막 이러는데 네. 저희는 깔끔하게 그냥 그렇게 진행되니까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거나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안내를 상세히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